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창인데요. 외부 강의는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염병을 다룬 영화로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저는 오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처럼 비도 오고 이런 날에 좀 더 보면 울적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를 문명과 야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가 쓴 책인데요. 주제 사라마구는 포르투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는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집에 데려다 준 남자도, 그를 간호한 아내도, 또 그를 치료해 준 의사까지도 전부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전염병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죠. 마치 우리 지금 코로나19처럼 무서운 일이죠. 눈먼 자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당연히 이들을 격리 장소로 옮기죠. 이 격리 장소로 옮기는 장면이 우리나라를 연상시키는 것 같진 않고요. 마치 뭐 어떤 나라의 그런 분위기를 좀 연상시켜서 좀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안과의사의 아내는 눈이 보이지만 그녀는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사람만이 눈이 보이는 상태에서 그 야만의 시간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열을 나누고 권력을 누리고 또 식량을 통제합니다. 심지어 식량을 믿기로 해서 여자들을 강탈하기도 하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곳을 뭐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합니다. 안과의사의 아내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장소를 벗어난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와도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화 속의 장면은 마치 그 피터 브리겔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장님을 이끄는 장님, 1568년 작품인데요. 이걸 연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안과의사의 아내가 인도를 해서 그들은 줄을 지어서 식량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투쟁을 하기도 하고 또 지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 떠올랐는데요. 파리대왕에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죽은 돼지머리에 까맣게 앉은 파리떼로 표현했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팬데믹이 오면 파리대왕과 다를 바 없는 이기심과 잔인함으로 무장한 인간의 본성이 어디선가 구석구석에서는 드러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파리대왕에서는 이제 소년들이 섬에 고립되었을 때 처음에는 문명의 질서를 기억해요. 그렇지만 차츰 그들은 야망의 세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게 되죠. 그 야만의 시간 속에서 발견한 인간의 본성이 죽은 돼지머리에 까맣게 앉은 파리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슬프죠. 인간의 본성이 그 죽은 돼지머리에 붙은 파리떼, 아니 그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은 죽은 돼지머리의 그 형상이 인간의 본성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암담한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야만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명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댓글러들 있죠. 댓글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양심과 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눈먼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안과의사가 정의로움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뉴스를 보면 그 어떤 마스크 회사 사장님도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데 어디에선가는 우리가 이 혼돈과 이 어둠의 시간을 관통하는 중에도 어디에선가는 이렇게 빛을 발하는 개개인이 이 안과의사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이제 시끄러운데요. 저는 가장 큰 아픔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이제 그러죠.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당신과 뇌가 또 어쨌건 우리 가족도 좀 그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시간, 참 참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야만의 시간이 아닐까.
어쩌면 인간의 어떤 과도한 자만심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7년에 그 까미가 이제 패스트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패스트는 1348년에서 1350년까지 유럽 인구 3분의 1을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 패스트를 이제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일까 뭐 엄청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파리 인구가 15만 명이면 5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한 거니까요. 피렌체 인구도 5분의 1로 축소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패스트를 보면 그 패스트균이 그럽니다. 이 정의로운 의사가 이제 패스트를 무찔렀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고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픽 쓰러지는 거죠. 그때 이제 패스트균이 그럽니다. 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장롱 위, 또 주방, 어디선가 어두운 곳에서 숨어 있다가 너희들이 부패하면 다시 나타날 거야. 저는 패스트가 우리 사회에 부조리 한 걸 얘기하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어딘가는 숨어 있다가 우리가 지나치게 자만심에 빠지거나 우리 세계,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이제 썩으면 그때 패스트균이 창궐하겠죠.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나 어느 정도는 패스트 환자거든요. 패스트 속에 있는 말인데 무시무시하죠.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도 피곤하고 되지 않으려는 건 더욱 피곤하다. 우리의 일상, 우리 사회, 또 계급, 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야만의 시간을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런 야만의 시간을 지날수록 더더욱 스스로를 다잡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 혼자만이라도 조금 더 공익적인 그런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먼자들의 도시 좀 어두워서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보시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책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책이 더 좋다고. 예,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